안녕하세요. 스포츠 247입니다. 대진표가 공개되는 순간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만큼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웃지 않았습니다. 박수도 자신감도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단 하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세계 최강 전력을 보유한 중국이 올 잉글랜드 2026 대진표를 보고 운이 좋다가 아니라 큰일 났다라고 느꼈을까요? 오늘 스포츠 24 슬래시 7에서는 그 이유를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장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롭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깊은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올 잉글랜드 2026, 1899년에 시작된 100년이 넘는 역사의 무대, 월드 투어 슈퍼 1000등급 총 상금 145만 달러. 이 대회는 단순한 트로피 하나를 추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승하면 시즌의 흐름을 선점합니다. 랭킹 포인트가 고정되고 스폰서 가치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누가 시대의 중심인가가 선언됩니다. 3월 초라는 일정도 상징적입니다. 연초 말레이시아와 인도에서 분위기를 만든 선수가 이 무대에서 다시 증명하면 상반기 전체 판도가 굳어집니다. 반대로 여기서 흔들리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서사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진표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종이 한 장, 이름 몇 줄. 하지만 어떤 나라에겐 그것이 경기 일정표가 아니라 공포의 지도가 됩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상금도 아니고 일정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안세영, 1번 시드, 쿼터의 가장 위, 토너먼트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존재. 표면적으로 보면 1라운드 상대는 비교적 무난해 보입니다. 그러나 토너먼트는 1라운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무게는 그 다음 라운드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쿼터에 배치된 이름들, 공격형, 수비형, 홈코트형, 체력형, 스타일이 모두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강한 상대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 라운드마다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응, 재적응, 또 적응.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안세영은 이런 유형 변화를 거칠수록 경기 감각이 더 선명해지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초반 라운드는 그녀에게 워밍업이 아니라 리듬 구축 단계가 됩니다. 상대를 읽고 템포를 설계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중국이 계산하는 건 1라운드 승리 확률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건 동선입니다. 누가 어느 라운드에서 얼마나 소모되는지, 누가 어떤 강도를 통과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세영을 만날 때 어떤 상태로 도달하는지, 이건 단순한 대진 분석이 아닙니다. 전쟁 시뮬레이션에 가깝습니다. 가상의 장면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대진표가 공개된 직후 중국 대표팀 내부 전략 회의실, 화이트보드 위에는 쿼터 구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 코치는 말합니다. 결승까지 가는 길보다 그 전에 얼마나 소모되느냐가 문제다. 다른 코치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문제는 그녀가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점이다. 이 장면이 실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여자 단식의 전략 회의는 상대 선수가 아니라 안세영이라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토너먼트에서는 각 경기마다 현재 상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번 구조는 다릅니다. 중국 선수들은 현재 상대와 싸우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안세영을 계산해야 합니다. 체력 배분도 전술 수정도 심리 관리도 결국 그녀를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그녀는 아직 네트를 사이에 두고 서 있지 않아도 이미 전략 회의실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효과입니다. 대진표는 종이 한 장이지만 어떤 나라에겐 그것이 공포의 지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지도의 중심에 서 있는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왜 침묵했을까요? 그 침묵은 불안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이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중국이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소모전 가설을 본격적으로 분석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맞서는 전략. 계속해서 스포츠24/7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깊이 있는 분석의 시작입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대진표 공개 직후 중국이 침묵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당황이 아니라 계산의 시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중국은 이번 올잉글랜드 2026에서 안세영을 어떻게 상대하려 할까요? 정면 승부? 에이스 한 명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방식? 아니면 전혀 다른 접근일까요?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 명의 영웅이 안세영을 무너뜨리는 모델에 기대지 않는다. 대신 시스템으로 접근한다. 이른바 집단 소모전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현실을 보겠습니다. 안세영은 긴 랠리에서 강합니다. 후반 세트로 갈수록 집중력과 정확도가 유지됩니다. 상대의 패턴을 읽고 리듬을 설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각도를 바꿉니다. 단순한 체력형이 아닙니다. 경기 중 설계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결승 한 경기에서 모든 것을 걸고 꺾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결승까지 가는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3단계 시스템 가설입니다. 1단계 볼륨 기반 소모 유도. 첫 번째 단계는 누적입니다. 한 명이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눠서 깎는 방식입니다. 공격형 선수는 이동량을 극대화시키고 컨트롤형 선수는 네트 앞에서 긴 교환을 유도하며 속도형 선수는 템포를 흔듭니다. 목표는 승부를 결정하는 한 방이 아닙니다. 피로를 쌓는 것입니다. 가상의 전략 보드를 상상해 보십시오. 코치가 말합니다. 오늘은 이기기만 하면 된다. 중요한 건 이동 거리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다음 라운드를 위한 체력 변수입니다. 개인전이지만 팀전처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계, 극단 각도 압박과 러닝 코스트 최소화. 그러나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소모전에서 무너지는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방향을 바꿉니다. 강한 스매시 한 방이 아니라 코트의 가장 먼 지점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는 방식. 직선이 아니라 대각선. 높이가 아니라 각도.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 압박. 핵심은 내가 덜 뛰고 상대를 더 뛰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불필요한 힘 싸움을 줄이고 짧은 교환에서 리듬을 끊고 타점을 미세하게 흔듭니다. 1%의 흔들림, 2%의 오차. 정상급 선수들의 승부는 그 차이에서 갈립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체력 고갈이 아니라 정밀도 하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단계, 마지막 균형점. 그리고 마지막 단계, 결국 승부를 맡길 이름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카드. 중국 여자 단식의 중심축 중 한 명. 중국이 진짜 계산하는 것은 누가 결승에 오르는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안정된 상태로 안세영을 만나는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심리 구조입니다. 안세영과의 경기는 단 한 포인트 싸움이 아닙니다. 한 세트 전체가 압박입니다. 스매시가 한 번 막히고 네트 플레이가 읽히고 세 번째 랠리에서 역습을 허용하는 순간 선수들은 깨닫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다. 그 흐름을 견딜 수 있는 선수만이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설입니다. 공식 발표된 전략은 없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보입니다. 최근 중국은 특정 선수에게 모든 기대를 몰아주는 방식보다 다수의 안정된 전력을 유지하는 구조를 택해왔습니다. 리스크 분산, 강도 조절, 체계적 운영. 이것이 이번 올잉글랜드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안세영이 흔들려야 한다는 전제.
문제는 최근 흐름이 그 반대라는 점입니다. 안세영은 수비 중심에서 공격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변수 자체를 줄입니다. 경기 시간을 관리하고 체력 부담을 조절합니다. 집단 소모전이 완성되기 전에 스스로 템포를 끌어올려 구조를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중국의 시스템은 완성된 해답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준비된 도전장에 불과할까요? 올잉글랜드 2026은 단순한 대회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전략과 한 선수의 진화 속도가 충돌하는 실험 무대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안세영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24/7과 함께 해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 부에서 우리는 중국의 집단 소모전 가설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지금 여자 단식은 한 선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을까요? 안세영? 이 이름은 더 이상 한 국가의 에이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전술 회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의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도쿄. 일본 대표팀 훈련장, 화이트보드 위에 적힌 단어 하나, 페이스. 코치가 말합니다. 길게 가면 안 된다. 먼저 속도를 올려라. 이것이 일본식 접근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수비전으로 끌려가는 순간 그것이 이미 안세영의 리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안세영은 긴 교환 속에서 패턴을 읽습니다. 한 번 느리게, 한 번 깊게, 그리고 각도를 틀어 방어를 완성합니다. 상대는 스스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선택은 반대입니다. 초반 속도 주입, 네트 선점, 짧은 교환에서 주도권 확보, 이른바 페이스 인젝션 전략입니다. 세트 초반 3에서 5포인트 구간에서 강하게 몰아붙여 경기 방향을 먼저 결정해버리는 방식입니다. 리듬을 설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이것, 이 일본이 찾은 해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유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유럽의 접근은 또 다릅니다. 유럽 선수들, 특히 공격형 성향의 선수들은 안세영의 리듬 설계 능력을 가장 경계합니다. 안세영은 상대의 템포를 읽고 그 위에 함정을 설계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트에서 한 번 느리게, 후위에서 한 번 깊게, 그리고 각도를 바꾸며 전환. 그렇다면 유럽식 해법은 무엇일까요? 정형 패턴을 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코스 반복을 줄이고 갑작스러운 속도 전환, 예측하기 어려운 각도 변화,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안세영이 안정감을 찾기 전에 불안 요소를 주입하라는 전략입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유리해지는 선수라면 세트를 짧고 거칠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첫 5점에서 분위기를 선점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국의 전략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모두가 안세영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집단 운영을 계산하고, 일본은 초반 속도를 연구하고, 유럽은 리듬 파괴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쟁 구도라기보다 중심과 주변 구조에 가깝습니다. 한 선수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대응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바로 홈코트 선수들입니다. 올 잉글랜드가 열리는 버밍엄, 코트의 공기 흐름, 조명, 셔틀의 반응 속도, 이 모든 것은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홈코트에 이점을 가진 선수는 미세한 환경 변수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셔틀이 약간 느리게 떨어지는 순간 네트 위의 공기 저항, 조명의 각도, 이것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안세영이 맞닥뜨리는 것은 특정 선수 한 명의 공격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공격형, 속도형, 리듬 파괴형, 홈코트 적응형, 모든 유형이 하나의 쿼터 안에 섞여 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시험지를 한 번에 풀어야 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안세영은 이러한 유형 변화를 거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다른 선수들에게는 변수이지만 그녀에게는 적응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이 동시에 워밍업이 되는 구조. 이것이 지금 세계가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지금 여자 단식의 흐름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누가 안세영을 멈출 수 있는가? 전 세계가 각자의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해답은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 명의 선수일 뿐이지만 전술회의의 중심에 존재합니다. 대진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세계 전략 지형도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산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전술도, 체력도, 대진도 아닙니다. 바로 룰입니다. 다음 사부에서는 현재 배드민턴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3 곱하기 15 점수제의 논란이 이번 대회와 여자 단식 전체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24/7과 함께 해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은 스포츠 인사이트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진표, 중국의 집단 소모전 가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대응 매뉴얼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 위에 놓여 있는 더 큰 변수가 있습니다. 전술도 아닙니다. 체력도 아닙니다. 대진도 아닙니다. 바로 룰입니다. 현재 배드민턴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3 곱하기 15 점수제 도입 가능성입니다. 기존 3 곱하기 21 시스템에서 3 곱하기 15로 바뀐다면 그 경기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듬, 체력 분배, 심리 구조, 그리고 이변 확률까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먼저 21 점제를 보겠습니다. 21점 체제에서는 초반에 흔들려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중반 이후 템포를 조정할 여지가 있고 후반 집중력으로 역전이 가능합니다. 이 구조는 경기 중 설계 능력이 뛰어난 선수에게 유리합니다. 안세영의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이 재설계 능력입니다. 초반 흐름을 읽고 중반에 각도를 바꾸고 후반의 상대를 압박합니다. 21점 체제는 리듬을 축적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15점제는 어떨까요? 세트가 짧아집니다. 적응 시간이 줄어듭니다. 초반 3점부터 5점까지 격차가 그대로 승패로 이어질 확률이 커집니다. 이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빠른 스타트가 곧 승리 확률을 결정짓는 구조. 이 경우 초반 속도 주입을 연구해온 일본식 전략이 상대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듬을 길게 가져가기 전에 세트를 끝내버리는 방식. 또한 리듬 파괴형 접근을 택한 유럽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짧아질수록 완벽한 설계보다 강한 압박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15점제가 반드시 안세영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최근 안세영은 경기 운영 방식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비 전환과 긴 랠리를 기반으로 후반 승부의 강점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초반 공격 비율을 높이며 경기 시간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고 불필요한 교환을 최소화하며 포인트 효율을 높입니다. 경기가 짧아진다면 무릎 부담과 체력 누적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완성형 기술을 가진 선수에게는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3 곱하기 15는 유불리를 단순하게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수라기보다 증폭기에 가깝습니다.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올잉글랜드가 열리는 버밍엄 코트 환경입니다. 이곳은 셔틀이 극단적으로 빠른 편은 아닙니다. 공기가 약간만 느려져도 랠리가 길어지고 교환 횟수가 늘어납니다. 만약 이런 환경이 형성된다면 수비 전환 능력과 체력 분배가 뛰어난 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선가 익숙합니다. 바로 긴 교환 속에서
정밀도를 유지하는 선수의 구조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겠습니다. 3 곱하기 15가 도입되는 과도기. 각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세트를 짧게 운영해 보고 초반 강도 조절을 테스트하며 리스크 감수 범위를 재설정합니다. 공식 발표 전이지만 물밑에서 준비가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올 잉글랜드는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미래 룰에 대한 예비 실험장이 됩니다. 선수들은 단지 현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체제 변화에 대비해 데이터를 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3 곱하기 15는 안세영을 흔들 변수일까요? 아니면은 그녀의 진화를 더 빠르게 만드는 촉매일까요?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녀는 변화에 적응하는 선수가 아니라 변화를 흡수해버리는 유형에 가깝습니다. 전술이 나오면 읽고 압박이 오면 조정하고 속도가 올라가면 맞춰 올라갑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5는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 잉글랜드 2026은 단순한 트로피 경쟁이 아닙니다. 전술의 충돌, 체력의 계산, 그리고 룰 변화 가능성까지 겹친 복합 전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습니다. 중국의 집단 소모전이 성공하는 그림, 3 곱하기 15가 판을 뒤집는 그림,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 계속해서 스포츠24/7과 함께 해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빠른 스포츠 인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대진표는 공개됐습니다. 중국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대응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대 15라는 변수도 떠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것인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의 집단 소모전이 성공하는 그림입니다. 초반 라운드에서 안세영은 서로 다른 유형의 선수를 만납니다. 공격형을 만나고, 속도형을 만나고, 수비형을 만납니다. 경기마다 이동량이 늘어납니다. 집중력 소모도 쌓입니다. 큰 흔들림은 없지만 미세한 피로가 누적됩니다. 그리고 결승. 상대는 가장 안정된 상태로 도달합니다. 심리적으로 준비된 선수입니다. 세트 중반 이후 각도 압박이 성공합니다. 타점이 아주 조금 흔들립니다. 한 포인트 차이, 두 포인트 차이. 그 차이가 세트를 가릅니다. 이 경우 올 잉글랜드는 단순한 우승이 아닙니다. 판도 재편의 신호가 됩니다. 중국은 시스템이 통했다는 메시지를 얻습니다. 여자 단식은 다시 다극 체제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속도전이 이변을 만드는 그림입니다. 경기가 빠르게 전개됩니다. 초반 3점에서 5점 구간이 중요해집니다. 리듬이 설계되기 전에 경기가 먼저 결정됩니다. 짧은 세트는 완벽함보다 과감함에 보상을 줍니다. 초반 압박이 성공합니다. 리듬 파괴가 통합니다. 우승자는 예상 밖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올 잉글랜드는 전환점으로 기록됩니다. 강자와 약자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변이 늘어납니다. 여자 단식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전략을 흡수하는 진화의 그림입니다. 중국의 소모전이 시작됩니다. 각국의 매뉴얼도 작동합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경기 중에 조정합니다. 템포를 올립니다. 공격 비율을 높입니다. 불필요한 교환을 줄입니다. 상대 전략을 읽고 그 위에 다시 설계를 얹습니다. 세트 후반이 아니라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습니다. 결승에 도달했을 때 이미 리듬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집단 소모전은 오히려 감각을 깨우는 과정이 됩니다. 리듬 파괴는 적응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결국 우승 트로피는 또 한 번 같은 이름 위에 놓입니다. 이 경우 올 잉글랜드는 판도를 바꾸는 대회가 아닙니다. 질서를 확정하는 대회가 됩니다. 여자 단식은 한 선수를 중심으로 더 강하게 재편됩니다. 세 가지 그림입니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일까요? 중국의 시스템이 통할까요? 속도전이 판을 뒤집을까요? 아니면 안세영은 또 한 번 정답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247은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스포츠 인사이트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24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